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보전산처장 김규태입니다. 지금부터 3강에 걸쳐서 효율적인 정보화를 위해서 정부와 부서와 현업부서 사이에 어떻게 대화를 하면 될지에 대한 효과적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해보고자 합니다. 정부와 부서와 현업부서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면 정보화를 잘 함으로 해서 수기로 이루어진 일들을 손쉽게 컴퓨터로 간편한 형태로 잘 처리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 이것은 그 많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와 부서하고 현업부서 사이에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정보화에 필요한 언어로서 설명을 되도록 하고, 그리고 정보화 부서에서는 현업부서에서 실제 원하는 일 자체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일을 만들 것인가 하는 대화 방법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효과적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효율적 정보화를 통해서 그 방법론적인 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효율적인 정보화라는 제목으로 정보화 부서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1장에서는 정보화를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개념 몇 가지를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보화는 기본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시스템적으로 업무 처리하고 다음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보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이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이렇게 보시는 것 종이로 많이 되어 있고, 접수 처리하고 사람에 따라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과정을 컴퓨터를 이용해 접수 처리하고, 이를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면 이 부분들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서나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근데 이 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일 자체가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기로 하더라도 이 수기가 논리적으로 업무 흐름을 잘 정의할 수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걸 우리가 플로우 차트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이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리고 수기로 이루어진 일들이 컴퓨터 화면에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간단한 정의, 업무 처리 화면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UI라 그러고, 이러한 논리적 업무 흐름도와 UI 부분들을 많이 반영한 정보와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하는 요구조사서 부분들이 정보화 부서와 현업부서 사이에 필요한 소통 방법이라겠습니다. 또한 이를 실제 컴퓨터로 만드는 데는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도 하는데도 노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효율적 예산 반영과 현실적 유지 보수 계획이 기본 정보화 부서하고 정보 부서하고 현업부서 사이에 잘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논리적 업무 흐름도를 먼저 보면, 예를 들어서 건널목을 건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갈 때 건널목이 나타나면 일단 횡단보도에 정지를 해야겠죠. 횡단보도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신호등이 초록불이냐 확인한 다음에 빨간색일 때는 정지하고, 다시 초록색 변경이 되면 건너고, 그리고 초록불인데 마침 섰을 때 초록불이라면 건너서 건너기 완료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건널목을 건너는 업무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의 순서와 논리적 흐름을 도표로 나타내는 것이 순서도인데, 길을 건너는 것을 이제 말로 표현할 때는 길을 걷다 건널목이 나타났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일단 정지합니다. 신호등을 보고 초록색 불인지 확인합니다. 빨간색 불이면 정지해 있고 초록색 불이면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건널목 안전하게 건너왔습니다. 이런 업무 흐름도를 가지고 우리가 도표화한 것이, 건널목이 나타나면 횡단보도 앞에 정지를 해서 비교 판단할 때 초록색 신호냐 이면 횡단보도를 건너고, 그리고 이러면 건널목 건너기 완료가 됩니다. 초록색 신호가 아니면 다시 되돌아가서 횡단보도 앞 정지해 있다가 초록색 신호가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돌고 있으면 결국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초록색일 때 건넌다라는 것이 일반적 논리적 업무 흐름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건널 때에도 우리가 항상 비교 판단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화를 함에 있어서 수기로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런 비교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는데 이러한 비교 판단에 있어서 이런 논리적으로 업무 흐름을 파악해 주는 것은 실제 이를 전산화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흐름도를 보고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성적 장학금을 신청하는 예가 있다고 그랬을 때 말로 표현했을 때는 성적이 4.0이 넘을 경우에는 성적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같은 학년 같은 과 학생들 중 상위 1%에만 들어간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을 통보한다.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업무 흐름도를 그림처럼 도표화시켜서 학번과 이름과 성적이 있는 상태에서 성적이 4.0보다 크면 그리고 성적이 상위 1%에 들어가면 두 가지 다 예일 때 장학금 대상자로 출력해라 라는 이런 도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시는 것처럼 도표가 네모, 다이아몬드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각각 의미가 요 마름모는 다이아몬드는 비교 판단이고 평행사변형은 출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화면에서 업무를 할 때 어떻게 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래서 이 업무 흐름에 따라서 업무가 잘 정의되고 나서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서 학생들 목록을 출력하는 데 필요한 화면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면 설계서라 그래서 잘 짜여진 업무 흐름도와 잘 디자인되어 있는 화면 설계서가 있다면 이미 정보화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흐름도와 화면 설계서가 우리가 현업부서와 정보화 부서 사이에 필요한 대화의 한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업무 흐름도와 화면 설계서를 가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소에 정보화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정보화 부서에서는 일단 수요자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을까, 어떤 것이 수요자 요구일까라는 것을 먼저 요청을 받습니다. 전화나 이메일 등 소통수단을 활용해서 이전에는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파악을 했지요. 그리고 요청이 기본 정보 시스템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조금만 고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라는 등의 기존의 정보 시스템과 현재 수요자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파악이 되면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현재 구현할 때 현재 정보 시스템에서 직접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간을 내서 직접 코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을 할 때에는 기존 업무와 더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요구되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계속 전화를 받고 있으면 이러한 가만히 앉아서 어떤 만들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정보 시스템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일단 대안을 마련하고 고민을 하겠죠. 현재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이가 아닌 잇몸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혹은 중앙집중식 정보 시스템이 안 될 경우에는 현업부서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확인을 해보고 현업부서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볼 겁니다. 또한 꼭 필요한 경우라면 새롭게 개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외부 업체에 맡기게 되겠죠. 그럼 외부 업체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아무래도 개발에 그래도 집중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시간을 전용으로 내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외부 업체이겠죠. 하지만 우리 홈페이지의 예를 보듯이 외부 업체와 정보화 부서와 현업부서 사이에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화에 있어서 간단한 용어 같은 개념을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간단한 예를 몇 가지 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화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자료에 대한 관심이 생각이 필요합니다. 자료는 이름, 학번, 생년월일 등 개개인에 대한
정보가 많은데 이를 하나의 자료로 모은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프로그램에서 연결을 해서 자료를 조회하거나 연결해서 원하는 통계 등으로 도식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이고, 종이 서류로 하던 처리 방식을 컴퓨터 내부적으로 처리해서 화면에서 입력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부서에서 현업 부서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정보화 프로그램을 바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정보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면에는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입력창이나 단추 등을 잘 화면에 배치하는 게 중요하고, 요즘은 모바일 화면에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 이를 모바일에 작업을 하느냐 아니면 PC 작업을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도 부탁을 할 때 혹은 협업을 할 때 정보화를 할 때 어떤 관점에서 할 것인가 라는 개념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자료와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화면 과정을 화면이 필요한데, 이러한 그 학교 내에서 이제 이를 인터넷으로 인프라가 필요한데, 인터넷으로 강의실마다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죠. 액세스 포인트라는 AP라는 것들이 강의실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기 컴퓨터가 혹은 자기 모바일 기기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그런 인터넷 인프라가 학교 내에 갖춰져 있어야겠죠. 이게 대략 30대 정도가 하나의 AP 연결될 수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강의실 내 사람 수가 되게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겪어서 이를 잘 설계해서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노력을 최근에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선으로 연결되는 것 말고도 유선으로 우리가 인터넷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IP 주소를 맞춰주거나 DHCP라고 하는 한정된 IP 주소를 여러 대의 컴퓨터가 공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 인프라 갖춰진 상황에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작업을 하게 되고, 프로그램을 만든 이후에 여러 활용 방안에 쓸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홈페이지라고 했던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www.korea.nccar이라 그럴 때 이런 korea.nccar을 우리가 도메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 내 홈페이지를 만들 때 뒤에 이 도메인은 같으면서 앞에가 달라지는 그런 여러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겠죠. 이처럼 정보화의 간단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화 부서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확인을 혹은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일을 부탁할 때 논리적인 업무 흐름도와 화면 설계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논리적인 흐름도에 따라서 이 정보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껴서 컴퓨터를 이용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효율적인 정보화를 할 수 있는 좋은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화 부서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있어서 다음 시간에 논리적인 업무 흐름도와 그리고 화면 설계서 그리고 플로우 차트를 그릴 수 있는 기본을 우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